오늘 진짜 전략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어제 반등의 성격을 알려면 그동안 하락의 성격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10월 중순의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수대가 좀 내려온 양대 시장인데요. 그 하락했을 때 파생 상품이라든지 우리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습니까? 제가 항상 바닥은 파생시장에서 파악한 그림자 매매가 중요하다. 네. 저는 전번 주에 바닥 들어왔다는 게 파생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파생 쪽을 같이 연계하거나 실제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29일, 30일이 일단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현 선물 한 거의 1조 이상 팔거나 삼성전자를 그냥 공격하면 그때가 바닥이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네. 뭐 1조나 2조 사주면서 뭐 완전히 그냥 급등 파동 만들면 그게 오히려 단기적인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 통해서 자주 합니다.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금요일 날 외국인이 이 9,700억을 여기 보시면 9,7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에너지죠. 네. 근데 여기에 비차익 총액이 또 9천억이에요. 네. 그럼 두 개 합쳐서 1조 8천억. 그리고 선물이 3,600억, 2조 넘게 외국인 에너지, 매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때 선물 쪽이 장중에는 6,800억까지 갔다가 막판에 좀 매수가 제가 들어와서 네. 3,600억 정도. 그러면서 선물을 시가 308에서 7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시켰습니다. 301.1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네. 요 수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01.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30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301.1. 8월 20일. 어딘가요? 여기. 네. 8월 20일 날 2270대 찍었던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이네요. 예, 네. 또 여기 300일. 9월 네. 24일. 또 2270 찍은 겁니다. 예. 이게 금요일 날 같은 금액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고 삼성전자 전에 이 9월 24일 때 57,500원 쌍바닥 지지해서 61,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걸 깨니까 공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파생 시장을 보면 이 쓰리바닥짜리가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은 2250, 2270에서 바닥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걸 결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렸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의 파동이 중요하겠죠. 그날 바스켓이 어느 정도 에너지의 매도가 나왔는지 한 4, 5% 정도 빠진 종목들 한번 보시죠. 네. LG화학이 6%. 이날 이제 통과가 된 날입니다. 네, 그날. 금요일이었죠.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5% 마이너스. 그리고 기아차 4%, NC소프트 4.5. 옆에 보면 셀트리온 SKO 마이너스 5, 엘토이즈 마이너스 5, 콜마비 MBC는 마이너스 10%. 네. 금요일 날 보면 완전히 뭐 붕괴되는 에너지로 그러니까요.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극단점의 바스켓 매도가 완료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파동을 보시죠. 어저께 이제 확 돌렸죠. 305. 네. 저는 이제 여기를 동그라미 거놓겠습니다. 310과 15. 여기가 저항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네. 11월 달 12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때까지 이게 데드캣 바운드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요 310과 15가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요것만 판단해 주시고 이걸 삼성전자로 대입해 보면 59,000원과 6만 원이 또 저항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이걸 뚫는 에너지가 나오느냐. 네. 저는 이번에는 뚫는 에너지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앞으로는 뭐 상속세가 12월 24일 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매도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예. 저는 그 시각이 확 바뀌는 뭔가 뭐 유언장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분명히 이건희 회장님 재단이 분명히 형성이 네. 될 거고 이 공익재단의 규모라든지 그 자금 출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속세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
판단을 바꿀 수도 있는 이벤트가 나오나도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어저께 파생시장에서의 형성된 변화입니다. 네. 300일에서 305까지 갔다가 지금 303.45를 저점을 해서 지금 305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보면 305를 지지해주고 310이나 15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상방 에너지의 바스켓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파생시장을 모르신 분들은 좀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죠. 30일 날 600만 주 때리면서 3,600 한 종목만 9천억 때리는 중에 3,600억 한 네. 종목이 요 종목만 때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로 있는 뭐 예를 들어서 MSCI 리밸런싱, 그 다음에 뭐 또 싱가포르 FTS에서 뭐 홍콩으로 가는 에너지, 그리고 엔트 상장. 엔트라는 게 저는 전 세계적인 자금을 계속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윈이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 시장 보지 말고 중국 시장을 자꾸 보십시오라는 네. 그런 전략을 또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보면 저는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이렇게 그 발을 담가 보면 뭔가 시장에서 어떤 다른 변화를 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래를 결정하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실전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들은 그 공포 때 그 공포 현상을 설명하고 그거 갖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전은 그런 공포 때 오히려 매수해 갖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거냐 변화될 거냐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ESG가 앞으로 엄청난 무서운 에너지를 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 ESG를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제가 증권회사 첫 발 들을 때가 1985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기 투자가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ESG가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도 이제 포트에 많이 편입해라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국 버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ESG 트렌드가 큰 변화를 주는지 한번 앞으로 2, 3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시장의 변화와 함께 좀 확인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은행주예요. 예, 은행주. 예, 은행주. 그러니까 은행주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될 거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 제가 3년 동안은 은행주, 증권주 옆에도 가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행주 사놓고 그냥 한 3년 정도 묻어둔 다음에 3년 후에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네. 전에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일반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지수 올라가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어떤 섹터의 에너지가 주도적 섹터를 보이는가 그쪽에 실었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도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실전 데이터로 전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2019년도 8월 6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종합주가 네. 1890, 코스닥은 550대. 이때 해서 현재까지 이걸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분석해 드린 게 10월 16일이더라고요. 이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때 옆에 보시면 1892에서 2480에 25% 올랐는데 그동안 주도했던 게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와 이런 것들이 다 100% 이상 급등했는데 제가 이걸 하나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신한지주가 최고로 많이 빠졌다. 네. 마이너스 34. 27,000 가격 들어왔는데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ESG 추이 보고 그다음 보고 이 신한지주의 에너지가 이제 주도하겠구나라는 판단. 그다음에 그다음 박스가 이제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S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배구조와 연관된 SK그룹이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네.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그 큰 변화가
또 ESG 때문에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는 지수가 떨어지도 저는 이쪽 섹터, 은행주나 이러한 삼성, SDS, SK 이런 쪽 에너지가 미래를 지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를 하나 샘플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아까 저점의 파생이 그 쓰리바닥 준 게 8월 20일, 9월 24일 그리고 10월 30일이었죠. 네. 이거 저점은 언제 나옵니까? 저점이 언젠가요? 9월 네. 24일 여기 수치 나오죠. 맨 위에. 아, 네네네. 그때가 27,000명 9월인가요? 9월 24일. 네. 8월 달 저점 가격 9월 달, 10월 달 이제 높아지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히려 요새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어제도 그렇고. 배당을 많이 준다 해서 이제 은행주 추천하는데 저는 그 배당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만 네. 앞으로 큰 그림이 이제 그 은행 중심으로 전에 한번 라임이나 옵티머스 때문에 공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돼서 이제는 ESG 연결돼서 거버넌스나 공익이나 어떤 면에서 그 의사결정하는 중심이 은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미래 지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한번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4만 원을 얼마의 속도로 돌파하나? 네, 지금 지금은 3만 얼마인가요? 1,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30% 추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 속도를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배구조, 이 빨간 박스하고 여기 이렇게 환경의 빨간 박스 이 두 가지가 저는 2021년도에 미래 지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물줄기가 아닌가. 네. 여기에 저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분이 되든 미래 트렌드는 중국이 벌써 2035년에 이제 그 전기차로 다 환원하겠다. 네. 우리도 지금 뭐 화석을 석탄에서 이제 재생으로 신재생으로 이런 정책적인 트렌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10년을 쭉 가는 트렌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이든이 되면 뭐 탄소 배출권 뭐하고 아니면 안 되면 그쪽 흔들 거다. 오히려 흔들 때 오히려 트럼프 돼갖고 바이든 관련된 주가 급락하면 오히려 그때 사자 쫄려고 사겠습니다. 이게 미래 트렌드는 굉장히 큰 그림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실전에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재 위치입니다. 예. 코스닥은 벌써 월요일 날 저점이 들어왔어요. 바닥을 잡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데드캣 바운드 뭐 다시 올랐다가 빠질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가 이제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아직은 올라가는 걸 믿지 못하겠어. 이게 네. 다시 빠질 거야. 이게 아직은 지배합니다. 그거를 불식시키는 게 제가 빨간 선건 85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을 때. 그다음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24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을 때. 네. 요거를 2달 동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중국에서 숏이 걸리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한 2050이나 210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 11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나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든지 뭐 확정이 안 돼서 막 노이즈가 나올 때 오히려 중국 섹터의 엔트 상장 이후의 에너지와 네. 중국의 은행주 그다음에 SOC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해 종합 지수가 치고 나가나 오히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나오나 네. 그거를 가장 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네. 시장이 요즘 어떤 답을 하고 있나요? 벌써 시장은 주도주를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금주에 움직였던 겁니다. 지금 막 떨어지는 급락 공포 속에 코스피 우량 종목들 중에 오른 종목들 간단히 보면 녹십자,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 만도, OCI, 기아차, 삼성엔진 이 종목들 저는 몇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히 해서 거버넌스, 그다음에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지, 삼성 엔지니어, 삼성그룹의 거버넌스와 연관된 거, 그다음에 신재생, 네. 신재생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두산중공업 이 연결고리에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 연결고리에 이제 뭐랄까 수소 플랜트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뭔가 진출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물류. 물류.
이런 것들로 이미 시장은 하나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약간 질이 나쁩니다. 그냥 내년 4월에 인맥 관련주. 요새는 검찰총장 관련주라든지 이낙연 대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신재생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요게 10월 26일 금년도 전번주 월요일부터 형성된 에너지라면 이건희 회장님 별세하셔갖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네. 큰 이벤트나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 때 네. 시장의 2,000개 종목들에서 배열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도 떨어지는 종목이 네.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때 이걸 8가지 세상으로 2,000개를 구분해서 네.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미래 지도주고 그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하락하는 것들은 하락 지속성에 이제 지금보다 3개월이나 5개월은 더 빠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주 단순.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한테 물어보고 시장한테 대응하는데 네. 그 이벤트 기점을 저는 10월 아까 8월 20일, 9월 24일 그다음에 전번 주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배열했느냐? 이제 삼성그룹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그림을 갖고 와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샘플링 관련된 종목과 본주와 우선주의 연결고리에서 어떤 에너지가 변동을 주냐. 통계를 내보면요. 네. 제가 빨간 박스를 준 주식들이 거래량이 최대 거래하면서 지난번에 멀티캠퍼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도 오르더라고요. 멀티캠퍼스, 예.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물산, 호텔술라 여기에서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와 연결된 종목이라든지 네.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의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부터 3개월, 5개월이면 지금 가격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구주는 언제 움직이냐? 네. 저는 12월 24일이 상속세 이제 그 총량을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주가를 결정하는 주가를 통계를 내서 네, 그 예. 이유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상속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를 상속재단에다가 출연할 때 그러면 이게 또 상속 기준다는 종목들이 확 바뀌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나오나 앞으로 좀 동태적으로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네.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의미 있는 저점이 여기 7월 17일, 7월 27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30일 대충 3,180과 3,200입니다. 네.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 제가 빨간 선건 3,350이나 3,400 이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11월 달에 나오나 아니면 한 번 더 3,000 근처까지 파란 색깔을 눌렀다 가느냐. 앞으로 우리 시장은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만 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공격 앞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약간 분열되고 노이즈 있을 때 네. 우리가 금융시장 키우고 응집하면서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이라든지 전 세계 자금을 열어줄 테니까 끌어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전술 전략적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레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벌써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주도주 물주기에 큰 그림을 계속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먼저 보죠. 예. 이게 저는 해답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21일 날에서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들의 주도주. 네. 요건 9월 24일에서 오늘까지 올라간 주도주. 약간 다르긴 하네요. 다르게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보시면 대한유와 예. 현대글로비스, 롯데케미칼 이런 금호석유화 이런 종목들은 네. 중국 연결고리와 물류와 중국 연결고리의 소재주들입니다. 여전히 오르고 있고. 네, 이쪽이 주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소경제 관련된 현대제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만도, 기아차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저는 네. 이게 전차군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4월까지 시장을 계속 주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 섹터도 이쪽에서 찾아내시는 게 물류, 전장,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이러한 쪽 에너지가 이미 시장에서는 지수가 조정해도 조정 시에 매수하는 어떠한 그룹군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바닥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